지난 8월 12일 서울 한복판에서 의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 속았지. 다 몰랐지. 그 통장에가 한 3,400만 있었어도 이 시간이 안 났을 거야. 우리는 어이없더라고. 그래도 뻔뻔스러워. 우리 계속 장사하면서 우리가 되는 게 뭐가 있냐고. 우린 장애자도 먹고 사는 것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통장 잔액 69,563원.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진 돈의 행방.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 장애인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날, 돈의 주인인 김용식 씨를 만났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엔 고요함만이 감도는데요. 이분이 피해자 김용식 씨입니다. 통장은 언제부터 관리를 했던 거예요? 아, 관리? 그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해다가 여기서라는 게 어디 여기서? 누구한테? 여기서 했는데 네. 남자 바지를 사러 가면은 얼마 내가 그걸 모르니까 그런데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는 김용식 씨. 사다 주는 거예요, 바지를. 말과 행동이 남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알고 보니 그는 장애 2급을 진단받은 지적 장애인.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을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돈을 10,000원씩 주고 줄 때 있고 안 줄 때 있고 이거는 알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일을 저렇게 심하게 하는데 어떻게 10,000원밖에 안 주나 이러는 생각은 했었지. 없으면 그지 식당 못하겠다. 얘 사람 보는 일을 잘했어. 아유 잘했어. 갈 때마다 계세요? 예, 우리 전번에 있었어요. 갈 때마다 있더라고요. 올해 2월까지 그는 이웃의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여주고 하루 일당 10,000원을 받는 조건이었다는데요. 아침에는 가면은 바닥 먼저 이제 청소를 해놓은 거야. 바닥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청소 끝나면은 이제 손님이 오잖아 이제. 그럼 이제 반찬 차려서 이제 홀에 갖다 주고 양파도 까다는 양파 까주고 팥 까다는 팥 까주고. 일을 그만둔 후 처음으로 그의 통장을 확인하던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주민등록 넣으니까 참 해주더라고. 근데 뭐 돈 69,000원이다 이거 그냥 털떡 주지 않더라고. 쓰지도 않았는데. 응. 그래서 안 그랬어. 그래서 너 놀랬지 그때? 뚝 떨어져가지고. 오랜 시간 그를 지켜봐온 마을 주민들 역시 놀라기는 매한 가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해왔다는 걸 잘 알기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대중이가 이 동네에 나타난 것이 13년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사람도 3년 4년. 근데 안 맞는 장애인들이고 걔는 완전히 바보도 똑같은 순간 아니야. 내 자식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지? 누가 그의 통장에 손을 댄 것일까요? 이걸 보시면 증거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확실히 증거가 나와 있는 게 14년 동안 일한 게 지금 69,563원밖에 없습니다. 이 은행 잔고가. 통장을 개설한 이후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김용식 씨의 모든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매달 그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장애 수당과 수급비는 약 60만 원. 그렇다면 지출은 어떨까요? 각종 공과금으로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이 약 11만 원인 걸 감안해도 나머지 돈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주거급여, 생계급여 쭉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CD기를 그날 빼가는 거예요, 전부. 결론은 69,563원이 남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 그래 내가 언젠가 한번 저기 많이 막 모아줬구만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야 돈이 무슨 돈이 있냐? 그래. 아니 수급비 나오는 거 고스란히 저거를 여기서 밥 먹고 하루에 10,000원씩 주면 그런 돈만 해도 수찬이 계산은 내가 이겼어. 아니 통장에 얼마 있길래 보여달라 해도
안 보여줘요. 그냥 여기 잘 있다 하지야. 그 다음에 또 이러면은 아줌마 나 고기 먹고 싶으니까 나 용돈 좀 주셔 하면은 그것도 없어. 그것도 안 줘. 그냥 잘 있다 그것만 얘기하지. 그 돈을 관리를 못하니까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산장 절대 안 된다. 지적 장애인인 그를 대신해 통장을 관리했다는 식당 주인. 어렵게 그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수고비 없이 그 사람을 돌봐줄 수는 없어요. 수급비 나오는 거에서 그분의 식비를 계산한 겁니다. 5,000원씩 하루 3끼 계산해서 45만 원. 그렇다면 이랑 일당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분이 이 일을 거들어준 건 제가 부인을 안 합니다. 하지만 전 그분을 고용한 적이 없습니다. 먹여준 값으로 돈을 뗐고 고용을 안 했으니 임금도 없다는 것. 땀 흘려 일했건만 돌아온 것은 텅 빈 통장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당 주인이 오랜 시간 김용식 씨의 통장을 관리할 수 있었을까요? 수급비를 관여하는 관할지역구청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07년 10월부터 식당 주인은 김용식 씨의 급여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선 이 일을 사전에 알고 있진 않았을까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셨나요? 그거는 이제 급여 관리자와 그다음에 그 급여 관리를 받으시는 분의 신뢰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요. 그분들의 급여 관리를 한 달 1년에 2번씩 확인은 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명히 이분이 급여 관리를 잘못했다는 증거 자료가 있을 때 저희가 깊숙이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급여 관리자는 지출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강제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지적 장애인들의 억울한 피해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김은호 씨도 그런 억울함에 장애인 인권센터를 찾았는데요. 제가 사진도 촬영을 해놓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구두발로 채인 거고요. 지적 장애를 가진 동생이 직장에서 임금도 못 받고 심지어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5번을 진술을 했는데 5번이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상인도. 그게 틀리다고 이제 안 된다. 신빙성이 없다.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밝혀야 되고 가족이 이제 수사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가족이. 지적 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수사 방식. 결국 문제 해결은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 몫입니다. 여기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박민준 씨 가족의 얘긴데요. 본인은 물론 함께 사는 형수와 조카 모두 지적 장애인. 2년 전 이들은 믿었던 이웃에게 무려 3번에 걸쳐 부동산 사기를 당했습니다. 형님 돌아오시고 나서 접근해갖고 나를 도와준대. 형수하고 도와준대. 뭐 어떻게 도와준대요? 집하고 아파트하고 식당하고 사기꾼 도와준다고. 걱정하지 말고 남한테만 날 따라서만 해래요. 그래갖고 이제 쓰라는 거 다 썼어요. 호의를 베푸는 척 친절하게 접근한 이웃을 너무 믿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피해액만 1억 7천만 원. 형사소송 끝에 어렵게 승소했지만 돌려받은 금액은 고작 4천만 원이 전부. 설상가상 가해자는 현재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5월 1일 날 나와갖고 돈 벌어서 준다 하더니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못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아예 돈을 아예 구경도 못했어요. 언제까지 연락해 보셨어요? 올해 5월 달까지 연락해봤어요. 오랜 싸움에 지친 가족들, 믿었던 이에게 당한 배신감, 그리고 기댈 곳 없는 막막함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하고 싶었어요. 제가
돈은 사기를 당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 떠올렸어 제가. 그때 생각하면 아주 그냥 이놈 아주 그냥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제가. 얘가 언제쯤 이들의 고통은 끝이 날까요? 정부에서 확실하게 해결할 의지와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예산과 전문 인력과 그리고 아주 세심한 법률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관련된 조례들을 제정할 때 이것이 조금씩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적 장애인을 배려한 법률과 전문적인 수사 방식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제 집에서 주면은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뭐 죽었어 안 주지. 재판 가면 되고 말을 할 줄 알아 뭐를 할 줄 알아. 기다리라 그러는데 뭐 그만 뻗치고 있는 게 그냥.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됩니다.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 좋은 나라의 조건 아닐까요?